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를 편의상 A라 칭하겠습니다. A는 저와 중학교 동창이며 대학 때 알게 된 제 구남친과는 학교도 다르고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는 중학교 시절부터 취미로 일렉 기타를 배워 20대 돼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아마추어 공연으로 작은 행사나 축제까지 돌아다니는 정도가 되었죠. 아는 선배의 행사에 가게 된 A는 마침 같은 밴드 멤버의 본가 고향이 공연한 곳과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말 껴서 비교적 시간이 조금 여유로웠던 A와 밴드 친구들은 당일 올라가려던 계획을 수정해서 친구의 본가에서 부모님도 뵐 겸 하루를 더 묵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을 해서일까요? 그 후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A는 기타 연습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며 지냈는데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기타를 매는 쪽 어깨는 기타의 무게 때문에 원체 고질적으로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 양쪽이 다 아픈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종합검사도 받아보고 한의원에서 침이며 부항이며 갖은 치료를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죠. 원인모를 극심한 통증에 입원을 한 A의 병문안을 다녀온 저는 큰 의미 없이 남친에게 A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아도 병원을 다녀왔단 말이 제게서 무슨 찜찜한 기운이라도 느꼈는지 남자친구가 실례가 안 된다면 A를 한번 내가 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이 친구가 이렇게 먼저 발벗고 나서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에 상황이 심각한가 싶어서 A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병원에 갔어요. A의 병실에 남자친구가 들어서자 A는 어깨를 감싸고 통증이 더해가는 듯 소리를 쳤습니다. 놀란 저와 A의 어머니는 간호사를 불러왔고 남자친구는 병실을 급히 빠져나왔죠. 전 우선 A 옆에서 안정이 되는 걸 지켜보고 병실을 나왔어요.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왜 너를 보고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냐고 물었더니 일단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A에게 돌아가서 서울 오기 전 상황을 낱낱이 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병실로 돌아갔고 조금 진정된 A에게 들은 그날의 일은 이러했죠. 멤버의 본가에 들렀다 나온 A 일행들은 저녁부터 술파티를 벌였다고 해요. 악기 때문에 짐도 많고 시끄러울 것 같아 굳이 본가에서 자라는 걸 마다하고 1차로 술집에 갔다가 2차로 모텔방을 잡고 맘 편히 거나하게 취했다고 합니다. 한창 먹고 마시던 A는 큰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던 찰나 변기 수조 뚜껑 위에 마침 웬 지포라이터가 있더랍니다. 그런 값비싼 물건이 당시 학생이었던 친구들 것일 리는 없기에 전에 묵은 사람이 놓고 갔겠다 싶어 그 당시 일을 보며 한 대 피울 때 쓰고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 그 지포라이터가 자기 기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게 여기며 술 취한 밴드 멤버 중에 누가 착각해서 넣었겠거니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들 전부 화장실에 지포라이터 같은 건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그런 게 있었으면 자기 주머니에 챙겼을 거라고 했답니다. 석연치 않았던 A는 그 라이터를 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깨가 심하게 아팠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빠짐없이 남친에게 전달했고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제야 납득이 좀 간다는 얼굴로 물건에 붙은 귀가 물건을 버리니까 A한테로 옮겨간 거네. 그리곤 제게 네 친구 A 귀신 붙었다. 근데 이게 꽤 골치 아픈 귀신 같아서 말도 안 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되도록 절차를 밟아 잘 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A가 크게 몸이 상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수많은 혼령들을 봐오며 평정심을 유지한 남친이었지만 병실에서 A를 보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보통 귀신들은 자기를 보면 강한 기에 눌려 피하고 숨거나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데 A에 붙어있던 그것은 여자 형상을 하고 팔뚝만큼 길고 굵은 손톱을 A의 양쪽 어깨에 받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답니다. 손톱만으로 온 체중을 실어 매달려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자신과 눈을 마주치니 A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더욱더 손톱을 깊게 후벼파며 발을 동동 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제 남자친구를 보며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 소리친 거고요. 아마도 A의 등에 붙어 기력을 빼앗아가 더 강해진 혼기는 그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잠깐의 마주침이었지만 남친의 몸이 따끔따끔할 정도였대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병실에 계시던 A의 어머님께 당장 설명을 드렸고 황당무계한 얘기라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A의 어머니는 알았다며 지인들을 통해 무속인을 알아보겠다 하셨습니다. 후에 A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무당분들과 산에 들어가 굿을 하게 됐는데 도중에 빙의도 되고 아주 고생고생해 떼어냈다더군요. 비교적 집이 여유로웠던 A네는 웬만하면 굿과 함께 천도제도 해주고 잘 달래보내려 했지만 그게 안 돼서 강제로 보냈다면서요. 그리고 무사히 A는 돌아왔고 어디 멀리 숙박할 일이 생기면 그 방에 낯선 물건은 없는지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물론 구남친에게도 엄청 고마워했고 그때를 계기로 지금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A에게 귀신의 모습은 묘사해주지 않았거든요. 제 남친만 보면 소리를 지르니 말할 겨를도 없었고 아픈 상태인 A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긴 가혹하다 싶어서요. 근데 굿할 때 A가 본인에게 붙은 귀신을 봤달까? 느껴졌달까? 아무튼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손톱이 땅까지 끌리는 끔찍한 모습의 여자였다고요. 구남친이 묘사한 것과 일치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